지난해 우리 시는 세종시민안전주간을 신설하여 시민참여형 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데이터 기반의 안전관리를 도입하는 등 안전도시 세종의 위상을 공고히 하였습니다. 그 결과 행정안전부 지역안전지수 개선은 물론 자연재해는 안전한국훈련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시민안전실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일상을 촘촘히 지키는 생활안전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안전취약 요소 및 교통안전시설 등 안전인프라 개선을 위한 안전사업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기반 안전진단으로 선정된 복합사업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인프라와 안전문화, 제도 개선을 결합한 맞춤형 통합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안전취약 분야의 신속한 개선을 위해 현장 중심 안전감찰 기동반을 운영하겠습니다. 시민신고, 언론보도 등으로 안전위험 요인이 접수되면 현장 확인부터 조치까지 3일 이내에 완료시키는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에는 무인 키즈카페, 무인 키즈풀 등 다양한 형태의 놀이시설이 확산되면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법적 안전관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신종 유사 어린이 안전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선제적으로 실태조사와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한 놀이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여 시민안심보험의 보장 항목을 시민안전 수요에 따라서 확대하고 안전취약계층 대상 찾아가는 시민안전교실을 운영하여 시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예고 없는 사회재난에 선제적 빈틈없이 대응하겠습니다. 대형화 복잡화되는 재난 상황에서도 시민을 보호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대한 시설물 사고 발생 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시설물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사고 원인을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특성을 반영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재난 피해 시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을 상시 운영하고 마음구호 프로그램으로 심리적 상처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지침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고 실질적인 순회 점검으로 공공부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셋째, 시민 기후변화에 맞서 과학적인 자연재난 대응 체계를 확립하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도 적극 대응하기 위해 AI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한 발 앞선 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수위 데이터를 연동하여 위험 상황을 자동으로 알리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급경사지에 전문 조사 장비를 활용하여 붕괴 징후를 사전에 감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갈수록 뜨거워지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하여 도심 고개에는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하고 축제장에는 이동식 쿨링포구를 운영하여 시원하고 쾌적한 휴게 공간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절별로 빈틈없는 재난 예방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름철 풍수해와 겨울철 재난 기간 등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하고 인명피해 우려 지역을 집중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재해 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재난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시 복구가 신속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넷째,
불편은 줄이고 만족은 더하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안전한 도시 환경에서 시민 여러분이 더 편리한 행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척척세종 생활민원 기동 처리반을 권역별 전담제로 개편하여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에 신속 대응하는 출동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과 장애인을 위해 리모컨형 LED 조명기기 교체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주거 편의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고품질 민원 서비스도 변함없이 제공하겠습니다. 민원 콜센터의 AI 상담 서비스를 고도화하여 시민의 궁금증을 24시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직장인을 위한 수요, 야간 여권 발급 서비스와 발급 완료 문자 서비스 등 시민 맞춤형 편의 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노력하겠습니다. 지역 지구대와 연계한 악성 민원 모의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폭언 폭행 등의 피해 발생 시 심리 상담 및 법적 대응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26년도에도 현장을 꼼꼼히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시민의 곁을 지키는 안전 행정을 계속적으로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안전 기술은 총 6개 항목이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하신 이제 자살, 생활안전도 포함되어 있고요, 교통도 있고, 화재, 범죄 쭉 있는데요. 그 지표를 이제 측정하는 이제 산식이 있죠. 산식에 따라서 측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계 같은 경우는 1등급을 받았고요. 지적하신 그 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지표가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가 신규 도시이기 때문에 이제 많이 발생하는 사유도 있습니다만, 예를 들면 이제 그 CCTV죠. 그 과속 카메라든지 이런 게 이제 인구 대비가 아닌 도로 연장 대비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저희한테는 상당히 불리한 지표죠. 다른 지역에, 다른 시도에 비했을 때. 이런 걸 저희가 행안부에 좀 요구를 해서 좀 바꾸려고 합니다만, 행안부 입장에는 전국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생활안전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지표 중에 감염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코로나든지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일시적으로 좀 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표 때문에 이제 표면적인 이름과 실제로 지표를 통해서 나오는 등급과의 어떤 괴리가 있는데요. 이런 거는 좀 시민들께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아셔야 좀 될 것 같고요. 시민안심보험은 저희가 총 12개 항목을 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자연재해에서 그 사망사고가 있을 때 이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으로 좀 올렸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도 행안부 공고가 2,000만 원까지 좀 올려라는 게 공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보험이 이제 끝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보험 갱신될 시기에 보험사와 협의해서 사망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인 같은 경우는 2,000만 원까지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바꿀 기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그 무인 카페 말씀하셨는데, 어린이 카페요. 저희가 총 32군데가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어린이 놀이시설이 없는 경우에는 어린이 놀이시설 그 안전관리법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좀 취약한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여기가 좀 현재까지 13군데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관련법이 국회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사위까지 통과된 걸로 알고 있고요. 본회의가 통과되면 이제 적용이 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 법에 맞춰서 하면 되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그 13군데에 대해서는 기왕에 있는 어린이 안전관리법에 준해서 현장 관리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